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또 32기 분들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좀 다년차 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보려고 두 분 평가사님 모셨습니다. 먼저 왼쪽 분부터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조재호입니다. 그리고 89년생 33살이고요. 7년 준비해서 오래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권영상이고 2차 시험을 4번 보고 이번에 합격하게 됐습니다. 저 그리고 나이는 올해 83년생 39살입니다. 재호 평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동차 합격이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1차랑 같이 준비하는 스케줄을 좀 어떻게 짜셨나요? 합격자 발표, 그러니까 그 6년차 때까지 12월 말일에 코로나 때문에 늦게 나서 사실 공부를 못했어요. 왜냐하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부랴부랴 영어 준비도 했고 영어 준비도 좀 그때 다행히 있었던 상황이어서 1차와 2차를 병행했습니다. 다만 1월까지 했고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요. 아무래도 연차가 있다 보니까 그냥 좀 미진했던 부분, 저는 실무를 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월부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1차에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았죠. 그래서 2차를 하지 않았습니다. 1차 합격 후에 2차로 했고요. 그때 이제 스터디를 병행하고 저도 이렇게 통학했던 터라 독점을 활용하진 못했고요. 네. 그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논점이라도 잘 가져가자. 주로 이제 복기를 좀 꼼꼼하게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 학원 프로그램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좀 2년차 아니면은 뭐 동차 분들한테 좀 초시생 분들을 위주로 좀 짜여 있는 커리큘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? 초시생 위주로 짜여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계속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상담이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막연한 질문이 아니었고 제 스스로 객관화, 그러니까 잘한 점 못한 점을 꾸준히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평가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한테 맞는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사님들께서는 넌 이렇게 해라.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스터디였고요. 그래서 초년차들이 활용하는 건 사실 제가 잘 모른다. 왜냐면 다년차였고 입장이 좀 달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터디를 적극 활용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스터디를 활용하는 게 좀 컸었습니다. 저도 좀 먼 거리를 좀 통학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강의는 계속 들었던 상태였고요. 근데 이제 독점은 제가 좀 마찬가지로 좀 하기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하고 끝나고 강평 듣고 그 강평 자료를 읽으면서 이제 집에 갔었어요. 다음날 강평 자료를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트 정리식으로 한번 정리했었습니다. 그걸 베이스로 다시 한번 좀 다시 써보고요. 다시 그거를 문제집하고 답안지 한번 다시 한번 작성해봤습니다. 그렇게 제가 스터디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두 분 다 좀 스터디를 활용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우리 실무 이론 법규 3과목이 있잖아요. 좀 구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좀 이렇게 했다.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 잘 먹혀 들어갔던 것 같다.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실무는 뭐 제가 팁을 드리기에도 좀 부끄럽습니다. 왜냐하면 가장 못했던 과목이었고요.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. 완주를 하자. 완주를 하고 통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공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. 이론 법규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통 저도 고민했던 거는 그 지구력, 그러니까 16페이지를 끝까지 쓰는 지구력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쓰자라고를 못했어요. 도대체 뭘 써야 되는가. 이론 서브와 또 실제 스터디 예시답안은 또 조금 결이 달랐고요. 그때 느꼈던 건 이제 그 아까 스터디에 나왔던 그 강사님들의 모범 답안들을 저는 타이핑을 답안 분량에 맞게 했고 답안 분량에 맞게 하되 강사님들의 양식은 다 글자 수가 달랐어요. 저 같은 경우 실제로 시장 가치를 써보니 나는 한 줄에 한 17자에서 18자를 보통 쓰는구나. 일단 이게 파악이 되니까 제가 그 양식을 어떻게 쓰든 한 줄에 17자나 18자를 나오게 일단은 맞춰놨고요. 그거를 옮겨 적으면 그게 복기가 한 번 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 문체로 주어가 반복되거나 동어 반복되는 거를 좀 강사님들 거를 바꿔가면서 또 16페이지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강사님들 거는 보통 한 줄에 20자에서 22자, 많게는 뭐 30자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자에 쓰다 보니까 강사님들 거는 16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옮기면 약 한 2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럼 제가 실전에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제가 실전에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을 16페이지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
그러면 그게 벌써 이해독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목차에 라벨링을 했고요. 그 상태에서 그거를 하다 보면 내 문체와 방법, 생각보다 답안지에 쓸 말이 굉장히 적구나, 내가 공부하는 양에 비해, 그런 막연함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. 그런 기준으로 일단 공부를 하다 보니까 16페이지를 이론 법규를 쓸 수 있는 지구력이 좀 생겼고, 그걸 토대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이론들이 좀 들리더라고요. 강사님들의 강평이. 이론 법규는 그게 좀 많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. 스터디 자료를 결국엔 단거나 시키신 거네요. 나한테 맞춰서.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고 답안 만들기였죠. 제 스타일의 최고 답안을 만들었고 그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실무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완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상담 결과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완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점, 10점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연습도 좀 해보고, 그리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려고 좀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해봤었거든요. 그리고 또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따로 이제 암기 노트라고 해야 되나? 목차 서브 같은 것도 만들고,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약간 노트화 해가지고 그걸 좀 계속 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. 이론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내가 먼저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다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었는데, 특히 1회부터 31회인가 30회까지 그 기출문제를 계속 써보는 연습을 계속 했었습니다. 이론 같은 경우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암기장을 하나 만들었었어요. 그 암기장 이용해서 계속 외우는 식으로 했었고, 그 스터디 때 문제 풀 때 먼저 목차를 잡을 때 좀 전형적인 목차를 잡는 거를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법규에는 좀 전형적인 목차가 있고 그렇죠.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했고, 만약에 불이 타라든지 제가 좀 모르는 논제가 나왔으면은 기본 이론이나 제가 좀 복습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최대한 비슷한 논점이나 논제를 적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연차가 쌓이면서 상당한 내공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좀 팁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팁이 쌓이고 쌓이면서 좀 합격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네, 좀 공부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슬럼프가 오는 기간도 있을 거고, 아니면은 매해 좀 떨어질 때마다 되게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, 뭐 그런 거를 극복해낸 경험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슬럼프가 오는 주요 원인들이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. 첫째는 그 내가 과연 하는 것이 맞는가, 이것이 맞는가, 즉 그 공부법에 대한 불안함. 왜냐면 1, 2년 차 때는 확고한 느낌이 있어서 그대로 밀어붙이되 계속 이제 그런 거듭된 불합격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첫째로 슬럼프의 원인이었고, 두 번째는 이제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 패턴이 깨지면 슬럼프가 오더라고요. 그 두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일단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잘한 점, 못한 점, 뭐 내가 보고 있는 자료,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자세히 쓴 다음에 그걸 강사님들과 상담을 하면 그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일단은 밀고 나가자. 왜냐면 내가 불안했다는 거는 맞다, 틀리다를 따지는 건데, 강사님이 너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, 좀 틀렸다 하면 그걸 수정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서 또 슬럼프가 해결되는 법도 있었고,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이죠. 어느 날은 좀 늦게 일어났다가 또 일찍 일어났다가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되면 갑자기 잘하다가도 뭐 일주일을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, 되도록이면 이제 공부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과 식사 시간 이 정도만 규칙적으로 일단 시간 패턴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들이 좀 사라지더라고요. 저는 그런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컸고,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습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뭐 슬럼프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, 뭐 다들 겪어보시겠지만은 공부가 전혀 안 되는 날이 항상 있거든요. 그런 날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냥 독서실이라든지 제가 공부하는 장소에 앉아 있거나 계속 어떻게든 한자라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? 요게 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원 강의라든지 어떠한 이벤트를 계속 만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더 공부를 좀 집중을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심했던 따라서 일부러 좀 강의를 좀 더 많이 듣고 인강이라도 하나 더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화하면서 그 슬럼프 오는 거 자체를 어떻게든 좀 막아버리는 아예 네. 차단
습관하려는 쪽으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전략 같은 거를 많이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이걸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수험생으로서 또 준비를 하고 있으신 많은 수험생 분들, 그 다음에 같은 상황에서 다년차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 7년에 뭐 담긴 이 짧은 인터뷰가 공부법에 대해서 가져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,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법이나 이런 합격에는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오답은 있다.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혹시나 오답이 있었다면 그걸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, 제가 전반기, 그러니까 그때 불합격했었던 거는 물론 공부는 고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공부 외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 또 공부가 안 되고요. 근데 고독하게 하되 저는 좀 고립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고립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또 다양한 정보나 그런 것들을 못 들었는데, 제가 좀 유효했던 거는 고독하게 공부하되 고립되지 않았던 게 이제 후반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담도 많이 나오시고. 네, 절대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셨다고 하셔서 고립되지 마시고,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객관화 과정을 통해서 좀 나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듣고 고독하게 공부하시고 열심히 해서 합격까지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강사분이나 아니면 주변의 같은 동료 혹은 뭐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서 강의하시는 평가사님이 하는 건 수험생들에 대한 경험도 많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. 그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조언들을 좀 귀담아 듣고, 물론 자기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건 필요하지만 최대한 그런 상담 결과를 어떻게든 자기한테 패턴화시키고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점, 수험생 하면서 이걸 좀 극복하는 거는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자기가 좀 잘못했던 것들을 잘 짚어내고 그거를 좀 깨부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조언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부분들을 나도 이어받아서 내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 올해 합격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